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데도 정치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죠. 김경률, 이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결단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오늘 중앙당 창당 행사를 열었는데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3명이었죠. 비명 의원들, 탈당한 의원들. 이 가운데 김종민은 참여를 하고 조응천과 이원욱은 불참을 했습니다.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이낙연과 이준석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낙연만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준석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이재명이 문재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또 이재명에게 속고 있다. 문재인은 이재명에게 속지 않을 수가 없다. 알면서도 이게 지금 이재명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김경률입니다. 김경률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거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국민 메시지, 결정, 공약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비대위원이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경우 그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실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이 김경률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발언으로 소위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빚어졌고 이제 또 수습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김경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었죠. 김경률을 비대위원회에서 사퇴를 시키느냐, 또 불출마를 시키느냐, 이게 사천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뭉개고 넘어가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참 많은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도 당원들도 또 제 송은재TV의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한동훈 보고 참는다. 그러니까 김경률은 불출마시킬 수도 있고 비대위원회에서 사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숙제로 남아있다.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위원 사퇴,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도 사퇴하지 않고 마포을에 출마도 강행하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적절한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수습이 된 것이고요. 이 갈등 수습, 또 갈등 수습, 이렇게 정치는 흘러가는 것이죠. 수습이 되는 것인데 이제 국민들, 당원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수습할 수 있는 김경률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그게 결국은 결론은 마포을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당원들에 대해서 또 지지층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어떤 형태의 이 수습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더 이상의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책임을 진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비대위원 사퇴냐, 불출마냐. 이 불출마를 한 데에는 마포을의 김경률로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10% 이상 차이가 난다. 10% 이상의 차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총선을 치르려면 구도 싸움도 있어야 하고 공약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물, 일단 싸우는 사람이 이게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ABC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준석의 정치력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경률로 지금 정청래와 붙여서 이게 당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김경률로 과연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
개혁적인 저격수 이런 활동을 많이 해왔느냐 이런 부분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이 선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병참도 필요하고 소총수도 필요하고 포도 필요하고 전술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김경률이 그만한 이 정치적 역량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역시 그렇다면 불출마를 하고 이 마포을은 또 다른 저격수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김경률의 이 저격수의 기능은 있으니까 한동훈의 선택이었다. 한동훈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동안 좀 사실은 의기소침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탈탈 털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김경률 사태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 명석하니까 많은 것을 생각했고 많은 고민도 했을 겁니다. 더 크게 나아가서 이 당정 관계,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삼 새롭게 뭐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 또 검사의 관계,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로서 새롭게 관계 정립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다. 김경률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답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적절한 수위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7일 윤 대통령이 또 이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탈당한 이낙연이 또 탈당한 현역 의원이죠. 김종민과 함께 이렇게 중앙당, 신당을 창당을 하는데 오늘 이재명은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또 친문 의원들이죠. 친문 의원들, 임종석을 비롯해서 뭐 집중 몰매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친문 의원들 자리에 모두 이재명 측근들이 저격 공천을 바라고 저격하겠다라고 해서 모두 그 당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친한 의원들 모두 물러나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만났다. 그 다음 뭐 이재명과 문재인이 굉장히 친한 것처럼 이재명이 그 피습 상처도 보여주고 또 문재인이 그것도 살펴보고 오찬도 함께하고 뭐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양해를 해달라. 대신 이 문재인계, 민주당이 거의 뭐 대다수입니다. 문재인계 가운데 이렇게 전략공천을 통해서 이 목을 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 전략공천으로 목을 치는 게 가장 후유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에 많이 붙이겠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경선을 붙이겠다. 양해해달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뭐 자신의 각종 비리도 걸려있는 만큼 이재명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뭐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마 뒤로는 여러 가지 거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많은 약속을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고, 두 번째, 자기가 지킬 생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총선 국면에서 공천에 들어가게 되면 각자 이렇게 저격 공천이 되어 있으면 이재명의 의지대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임종석에 대해서 경선에 붙일 것인가? 그 지역도 중성동도 전략공천을 한다라는 건데 전략공천을 했을 경우에 임종석이 반발할 것이다. 친문재인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모두 이렇게 이재명 측근들이 나가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경선을 붙이고 어디까지 전략공천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아마 문재인과 지금 한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친문재인계의 희생, 학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두를 죽일 수는 없죠. 이재명도. 자신도 이제 선거제도부터 병립형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재명이 어떤 약속을 하고 문재인이 또 거기에 응하는, 그렇지만 아마 문재인이 계속 당하는 쪽이 될 것이고 민주당의 탈당은 이어질 것이다. 이 이낙연이 오늘 중앙당 창당을 했는데 김종민은 함께하고 조홍천, 이원욱은 불참을 했다.
이렇게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3지대의 합당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 지금 당의 이름은 새로운 미래 대연합 뭐 계속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름은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합당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준석까지는 합당을 할 것이냐 연대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셈입니다. 중심은 역시 이낙연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당선시킬 수 있는 한석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그 이외에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 현실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은 얼마든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가운데 지금 제3지대의 이낙연과 이준석의 지지율이 3%다. 아마 앞으로 계속 이 3%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뚜렷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낙연이 그 부분에서는 가장 낫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호남에서 이낙연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 현역 의원들도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도 윤핵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렇게 가전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총선이라고 하는 전쟁을 두고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힘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죠. 이제 이게 허점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준석이 탈당하고 난 이후에도 이 정치 행보를 보면 이준석이 왜 그동안 지역구에서 3번씩이나 떨어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붕 떠 있어요. 이준석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못 합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이 정치 현실의 이 흐름을 정확하게 꿰고 있다면, 그래도 좀 느낀다면 빨리 이낙연과 손을 잡는 것이,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이준석이 뻗댈 수 있는 것이 호남에서 이낙연에 대해서 이준석의 손을 잡고 오라는 거거든요. 이준석이 믿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자기를 완전히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저렇게 뻗대는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준석은 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죠. 지역별로 치러낼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이낙연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준석은 초라해지고 이낙연으로 힘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지대만 본다면,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병리평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제3지대는 더 쪼그라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이낙연밖에 없다. 이준석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실력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전략 전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준석은. 지금 유승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는 협의해 본 적도 없고 유승민은 불출마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도 계속 유승민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승민이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느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선택을 노린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이런 행동들이, 이게 선거가 없을 때는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 최근 들어서 이 당원들을 모집한 것, 그 당원들이 탈퇴하는 그 길을 마련해 놓지 않아서 또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준석, 이 유승민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제가 이 김경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경률이 저격수로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총선에, 선거에 임해서 이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의문부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잘 선택한 것이다.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불출마하는 것이, 이게 마포을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총선 각 지역마다,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남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한 명 한 명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문재인은 이재명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또 한 번 문재인을 속이고 친문재인계 현역 의원들을 다 쳐내지는 못할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는 쳐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분당이 된다. 이 제3지대는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겠지만 이낙연을 중심으로 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3자 대결 구도, 이 구도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위력은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휴일 오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